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화면으로 뵙게 됐네요. 자, 며칠만 참으시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되게 어색한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날래나? 고려시대까지 했었죠. 자, 볼게요. 자, 고려시대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배웠어요? 복습입니다. 왕건 배웠죠. 그러면 왕건은 누구 견제하다가 다 인생 끝났어요? 호족을 견제했었죠. 한번 써볼게요. 첫째, 자,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다. 혼인정책. 기억나시죠? 29명.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삼았다. 무슨 제도? 기인제도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 호족에게 성을 줬다. 개똥이, 왕개똥이. 기억나시죠? 하사했다, 성을 줬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강력한 호족은 서울에 데려와 살면서 걔한테 권한 줘가지고 걔 지역을 간접으로 다스리게 했죠. 바로 여러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무슨 간제도, 사신간제도, 요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또 하나 왕건의 업종 뭐예요? 당연히 고려 세웠다. 왜 나라 이름이 고려예요? 뭐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했다. 그러면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이제 복수해야 되겠죠. 누구를 몰아내야 돼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멸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서경을, 지금의 평양이죠? 서경을 여러분 중요시 여겨서, 자, 이게 특징이죠. 고려는 왕건이 나라 세우자마자 무슨 정책을 했다? 북진 정책을 했다. 고구려 계승의식. 그 다음에 왕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유언이 있었죠. 무슨 유언이 있었느냐? 후뇨 10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지난주에 안 한 건데요. 자, 여러분 왕건 부하가 한 300명 중에 한 200명이 호족이잖아요. 그러면 고려 세웠으니까 이제 제 역할을 했으니까 조금 논공행상, 땅을 좀 넣어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빼고 옛날에는 다 재산이 뭐예요? 토지가 돈이죠. 그래서 왕건이 공을 세운 신하들아, 니네 덕분에 내가 고려 세웠으니까 좀 땅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 왕건이 부하들에게 준 땅을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가끔 나와요. 역분전. 다시 써볼게요. 역할을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땅을 분급해주마. 자, 역분전을 왕건이 고려 세우자마자 공신에게 줬다. 그냥 단어 싸우니까 편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요거 왕건 했었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개씩만 하면 되겠죠. 자, 지난주 잘 기억나죠? 자, 왕건 한 다음에 여러분 그의 아들 해종인데 어떻게 해요? 호족들이 막 죽이려니까 스트레스로 죽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나가다가 요 사람은 기억나야 되겠죠. 자, 무슨 종? 광종. 내가 지난주에 뭘 했어요?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광종은 일단 수많은 누구를 숙청했다. 호족을 숙청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호족을 숙청한 다음에 이 사람의 키워드는 뭐냐? 엄청나게 무슨 건을 강화시켜요?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억울하게 호족한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줬다. 자,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노비가 건법을 알면 무섭죠. 풀어줘야 되겠죠. 노비가 건법을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하죠. 광종은 여러분 우리 역사 최초로 무슨 제를 시작했다? 과거제를 시작했다. 물론 여러분 업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수능에서는 광종하면 요 정도만 딱 하시면 무조건 맞추니까 이거는 지난주 배웠죠? 무조건 암기. 그런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서 경종 다음에 여러분 누가 되느냐? 자, 성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이것이 기억나죠? 그러면 성종은 뭐예요? 고려를 뭐 했다? 완성했다. 그 말로 해보자. 여러분, 성종의 부하, 유학자, 옛날 육두품 출신. 자, 무슨 승로? 최승로. 최승로가 성종한테 뭐 줬어요? 시무 28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불교는 종교로서만 사용을 하고 유교로 정치하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최초로 여러분, 무슨 목에? 12목에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했다. 세 번째, 유학이 중요하니까 대학교인 무슨 감을 설치했다. 국자감을 설치했다. 여러분 요거 다 기억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무조건 나오는 사람 왕건, 광종, 성종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제일 잘 나오는 게 누구예요? 광종.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최초의 과거제. 최승로도 잘 나오죠. 12목의 지방간 파견, 최승로, 시무 28조, 국자감, 유교정치 이념, 확립.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뭐 배웠느냐? 자, 성종 때예요. 우리 고려가 여러분 계속 거란을 정복할 거야. 북진하고
옆에 있는 여러분 누구야? 송이랑 친하니까 거란이 1차, 그 다음에 2차, 몇 차? 이렇게 3차 쳐들어왔죠. 자, 빨리 볼게요. 1차는 거란 장군 소선영이 쳐들어왔는데, 오! 우리의 위대한 외교관. 누가 나가세요? 서희가 나가서 여러분 얘기 잘해서 오히려 소선영을 꼬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전쟁 안 하고 땅을 얻어오죠. 요거 잘 나오죠? 무슨 육주? 강동육주. 무슨 육주? 강동육주. 그 다음에 2차는 안 나오고요. 3차는 여러분 거란군이 50만 명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이 아예 망할 뻔했어요. 이때 여러분 그 위대한 장군 제키찬이에요? 강감찬이에요? 여러분 강감찬 장군이 여기 강동육주 중에 하나였던 여러분 귀주에서 엄청나게 죽여서 우리가 막아냈죠. 이거 여러분 다 기억나야 돼요. 자,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하나, 이것도 기억날래나? 거란에 3차 막아낸 다음에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슨 장성을 쌌어요? 천리장성. 기억나죠? 그러면 거란에 1차, 거란에 2차, 거란에 3차 막아내고 무슨 장성? 천리장성. 그러면 요 천리장성은 일단 목적은 누구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란도 막지만 누구도 막아 여러분? 여진도 이렇게 막으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한 50년쯤 지나니까 거란은 약해지고, 그렇죠? 송나라 안전하고 고려 안전한데 자꾸 여진족이 이렇게 까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요 여진족이 까부니까 1108년 고려에 여러분 유명한 장군이었던 무슨 장군이?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혼내주려고 여러분 특수부대를 만들죠. 요건 외워야 돼요. 요 특수부대를 뭐라 그러느냐? 별무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반? 별무반. 그래서 요 윤관 장군이 여러분 별무반으로 여진족을 정벌한다면 여러분 요쯤에다가 이놈들 하고 성을 5개, 9개를 쌓았죠. 요건 우리가 무슨 구성이라 불러요? 동북구성. 여러분 요까지 내가 딱 했던 기억이 나요.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자, 거란은 이제 조용한데 누가 까불었어요? 여진족이 까불어서 자, 윤관 장군이 자, 특수부대 지금으로 치면 해병대 같은 거예요. 별무반 가지고 여진족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내가 마지막에 뭐 했냐면요. 고려 역사가 500년인데 100년 동안은 자, 해볼게요. 지배층이 뭐였어요? 호족이었죠. 왕건도 호족, 부하들도 호족인데 호족의 특징이 있어요. 호족의 성격. 성격이 뭐냐? 일단 지방 세력인데 그냥 지방 세력이 아니라 싸움 잘하죠. 통일신라 때 한 지역을 딱 장악해서 여러분 군사 키워서 막 매일 싸움질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호족의 성격은 굉장히 싸움을 좋아한다. 멋있게 얘기해서 뭐예요? 진취적이다. 또 지방 세력이니까 지방에 성도 있고 군사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호족이 성격이 팔자라고 진취적이고 문보다는 무술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맞짱 떠가지고 북진도가 이렇게 이겼었죠. 그런데 100년쯤 지나니까 여러분 지배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호족 중에 군사 2만 뭐 몇천억까지 있는 호족들은 서울에 올라와요.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올라와서 지네끼리 결혼하고 왕자 여러분 공주랑 결혼해서 호족이 100년쯤 있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자,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귀족으로 바뀌어요? 문벌 귀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문벌 귀족은 뭐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요. 재벌 2세, 재벌 3세, 귀족. 이거 이런 식이야. 내가 봐봐요. 내가 문벌 귀족인데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빠가 국무총리고 엄마가 공주고 노비가 5,000명이고 재산이 2조인 애들. 무슨 족? 문벌 귀족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그 문벌 귀족은 그냥 우리끼리지만 재벌 몇 세를 보면 돼요. 2세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봐봐. 재벌들이 무술을 좋아하겠어요? 문학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문벌귀족은 문을 좋아하겠죠. 문을 좀 솔직히 무시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너무 행복하죠. 왜? 아니 귀족이야. 귀족이고 여러분 왕의 친척이에요. 재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벌귀족들은요 특징이 뭐냐? 변화가 싫어요. 즉 전쟁이 싫어요. 왜?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문벌귀족을 모든 걸 뺏기잖아. 그래서 전 세계 귀족들의 특징, 지금이 딱 좋다. 변화가 싫다. 무슨 적이다?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같은 여러분 조상이고 후손이지만 성격이 완전 틀리죠. 호족은 성격이 뭐예요? 진취적. 뭐를 좋아했다? 무술. 물을 좋아했다. 그래서 북진을 했다. 그런데
문벌 귀족은 여러분 당연히 보수적이죠. 왜?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호족들은요, 자,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야, 중국보다 우리 문화가 더 우수해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문벌 귀족, 중국 왔다가 했더니 문화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문벌 귀족은 나중에 여러분 중국의 문화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 주체의식이 빨라버리는 무슨주의에 빠져요. 사대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여러분 중국 걸 좋아해가지고 중국의 유학에 깊숙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문벌 귀족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역사라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약간 웃긴 얘기로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좌우해요? 성격이 좌우하죠. 되게 괄괄하면 괄괄하게 살겠지. 조금 조심성 많으면 조심 있게 살겠죠. 마찬가지예요. 역사에서 여러분 지배층의 성격에 따라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어요. 왜냐? 호족 봐봐요. 진취적이죠. 싸움 좋아하니까 바로 북진하죠. 또 지방 세력들이니까 지방 문화가 꼽히겠죠. 그런데 문벌 귀족, 귀족 여러분. 재벌 2세면은 시골에 살겠어요? 중앙에 살겠어요? 서울에 살겠죠. 중앙 문화. 또 귀족이니까 화려하겠죠. 귀족 문화가 꼽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호족의 시대는 끝나고 여러분 이제 무슨 귀족의 시대가 됐어요? 문벌 귀족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제적인 남자 여러분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자겸은 여러분 무슨 귀족이냐? 오, 문벌 귀족이에요. 그러면 해볼게.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한테 이자겸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요. 이자겸 씨의 딸이 왕비가 돼요. 그러면 왕의 장인 어른이죠. 문벌 귀족. 그런데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과 이자겸의 왕비 사이에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누구냐? 나중에 고려의 인종인데 얘가 이제 10살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자겸은 이 왕의 무슨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인데 이 이자겸이 자기 손자 왕한테 자기 뭐를 결혼시켜요? 딸을 결혼시켜요. 그럼 잠깐만. 족보가 좀 이상하죠? 다시. 이 인종은 이자겸의 외손자잖아. 근데 이자겸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근데 안심이 안 돼서 여러분 딸 한 명을 또 시집을 보내요. 그럼 이제 족보를 따져봅시다. 이자겸은 이 인종이라는 왕의 장인 어른이자 엄마의 아빠니까 뭐야? 외할아버지죠. 야, 그러면 이자겸 해볼게.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이자 요거를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느냐? 중첩된 무슨 관계라 불러요? 중첩된 혼인관계야.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자겸이 자기 외손자지만 또 딸도 시집 보내고 여러분 딸도 시집 보내서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 바로 여러분 무슨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벌 귀족 이자겸이 솔직히 지금 누구보다 힘이 세요? 왕보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인종보다. 왜? 얘 나이도 어리지. 엄마도 이자겸 딸이지. 부인도 이자겸 딸이지. 솔직히 다 여러분 감시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자겸이 자 여기서 역사의 공식을 아껴줄게요. 모든 역사든 여러분 왕이 신하보다 세면요 그 나라가 좀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어떤 왕조든 여러분 특정한 신하가 왕보다 힘이 세면요 나라가 개판이 돼요. 이런 식이야. 학급에서는 선생님이 좀 세야 돼, 학생이 세야 돼. 선생님이 좀 권위가 있어야지. 야 일어나 자지마 하잖아 여러분. 근데 선생님의 권위가 없으면 내가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잠깐 나가 있어봐요. 나가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거는 반이 완전히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요 이자겸이요 자기 멋대로 정치하고 여러분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하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결국 여러분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외손자인 여러분 누구야? 인종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여러분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거 배울게요. 1126년 연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문벌 귀족이 너무너무 힘이 세서 오히려 왕을 죽이려고 했다. 무슨 겸의 날? 이자겸의 날. 그럼 요거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왜 이자겸이 많이 났느냐? 여러분 왕보다 지금 누가 세버린 거야? 문벌 귀족이 센 거죠. 요걸 유식하게 문벌 귀족이 왕보다 세서 왕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사회가 개판이었다. 이거를 문벌 귀족 사회의 여러분 무슨 순이라 불러요? 모순이에요. 아니 말만 어렵지 내용은 간단해요.
자, 이거야. 왕보다 문벌귀족이 힘이 세니까 왕을 죽이려고 그래. 이거 여러분 세상이 완전 개판인 거죠. 이거야. 내가 공부하는데 갑자기 학생이 막 선생님 덤벼들어봐요.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완전히 사회가 붕괴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유식하게 문벌귀족이 너무 세서 지 멋대로 하고 왕까지 죽이려고 했다. 문벌귀족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 요 인종이 좀 인덕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도와줘서 여러분 거꾸로 이자겸을 제거하고 인종이 다시 다행히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그러면 해볼게요. 여러분 3초간 해봐요. 이자겸을 인종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아니 원래는 여러분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형당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자겸이 졌는데 인종이 이자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못 죽이죠. 엄마가 울고 아내가 울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멀리 귀향을 보냈는데 재미 얘기해 줄게요. 저기 전라도 어디로 귀향을 보냈어. 그런데 요 이자겸이 얼마나 웃기느냐. 여기 나는 생선을 하나 잡아다가 왕에게 바치면서 그 생선 이름을 이자겸이 줬어요. 근데 이 생선 이름이 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야, 손자야, 아냐, 왕아, 내가 비록 너에게 져서 나 이자겸이 귀향을 갔지만 너에게는 비 한자로 안 하겠다. 너에게는 굴복을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 생선 이름을 이자겸이 비굴로 줘요. 근데 비굴을 거꾸로 해봐요. 무슨 비가 돼요? 굴비. 아,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굴비의 어원이 누구예요? 이자겸.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항상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자겸이 여러분 제거됐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자겸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김부식인데 요 사람도 여러분 지금 무슨 귀족이에요? 문벌귀족이 또 정권을 잡는 거야.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왜냐? 왕보다 강했던 이자겸을 제거했는데 또 여러분 문벌귀족인 김부식이 등장을 한 거야. 참고로 여러분 이 김부식은 국어시험에 나오죠. 뭐냐? 김부식은 현재 존재하는 최고로 오래된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편찬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 3초간 줘볼게요. 현재 전해지는 존재하는 최고로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책이 뭘까요? 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바로 무슨 사기를? 삼국사기를 집필한 게 김부식입니다. 오, 삼국사기 김부식.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해보자 여러분. 자, 요건 아주 재밌어요. 아직도 왕은 누구냐? 이자겸에게 죽을 뻔했던 인종이에요. 그럼 이제 좀만 이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요. 인종 입장에서는 아니 이자겸을 제거했는데 여러분 다시 문벌귀족인 다시 여러분 무슨 귀족인? 문벌귀족인 누가 등장한 거야? 김부식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인종 입장에서는 문벌귀족 김부식을 조금 견제해야 되겠죠. 정치는 무슨 싸움이에요? 패싸움이죠. 그러면 문벌귀족을 견제하려면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인종이 누구를 데려오느냐? 문벌귀족의 반대인 신진 새로운 세력을 불러 들여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바로 여러분 묘청. 벌써 분위기 나오죠. 그러면 이거야. 묘청은 문벌귀족을 견제하려고 인종이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벌귀족 김부식 어디 살까요? 야, 여러분 귀족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이 당시 수도인 어디에 살겠어요? 개경에 살겠죠. 그래서 문벌귀족 김부식을 자 여러분 따라볼게요. 당연히 개경사니까 무슨 파다? 개경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아요? 묘청 하면은 우리 초딩 중딩 때 배웠어요. 무슨 천도운동? 서경 천도운동. 그럼 여기서 서경이 어디예요? 지금 김정은이 앉아있는 평양이죠. 그러면 자 요 묘청 여러분 신진 세력은요 바로 서경 평양에 주로 있기 때문에 무슨 파라 불러요? 서경파. 참고로 여러분 요 서경을 우리가 무슨 양이라 불러요? 평양이라 불러요. 그런데 봐봐 요 여러분 김부식은요 문벌귀족이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요 김부식 문벌귀족은 굉장히 무슨 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 당시 여러분 여진족이 금나라 세워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요 여진족이 거란 멸망시키고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자 죄송합니다. 종이 이상하네요. 자, 이 여진족 금나라가 여러분 시비를 걸어요. 고려한테. 야
고려야, 우리 금나라가 이제 힘이 세지니까 고개를 숙이래요. 그럼 잠깐만 얘들아, 원래 여러분 고려는 여러분 무슨 정책을 해야 돼요? 북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김부식 문벌기족이라 보수적이고 돈 많죠. 그러면 금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지면 모든 걸 잃으니까 요 김부식은 싸워보지도 않고 금나라한테 여러분 항복을 해요. 한마디로 뭐야? 저기 우리 고려가 신화가 되고요, 금나라를 왕으로 부를 테니까 싸우지 말래. 여러분 바로 싸우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요 김부식은 무슨 주의가 돼버려요? 사대주의가 돼요. 근데 요 묘청은 여러분 서경파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무슨 적이야? 진취적이야.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야 김부식, 우리 고려계승에 했으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북진해가지고 여진을 싸워야 되는데 왜 사대주의 하냐? 그래서 여러분 요 묘청은 뭐를 주장하느냐? 야 우리 왕건처럼 무슨 정책을 하자? 북진 정책을 하자. 그래서 북으로 쳐들어가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금국을 뭐 하자고 주장해요? 정벌하자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요 묘청은요, 당연히 여러분 무슨 계승의식이 있어요?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 좀 슬픈 얘기. 요 여러분 김부식은 고려 사람인데 어디 김씨냐? 경주 김씨야. 할아버지가 신라 왕이에요. 그래서 요 김부식은 지가 고려 사람인데, 야 우리 고구려보다는 우리 할아버지가 신라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계승 의식이 있어요? 신라 계승 의식이 있는 거야. 그 얘기 여러분 좀 심학습 해줄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으면 요 고구려를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요 고구려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신라 계승 의식이 있으면 신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신라 계승 의식이 있으면 북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묘청이 어떻게 하느냐? 인종을 꽂아서 전하, 제가 이거 비밀인데요. 무슨 지리? 풍수지리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가 지금 개경인데 만약에 얼른 이사 가서 여러분 여기 서경으로, 평양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가 모든 여기 금나라도 여러분 정복하고 막 정복할 수 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인종이 이사 가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묘청에 무슨 천도운동? 서경천도운동이 벌어지려고 했는데 야사를 알려줄게요. 좀 되게 슬픈 야사예요. 볼게요 여러분. 아니 서경에다가 이제 이사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막 궁궐을 졌는데 이 중에 여러분 임금님이 주무시는 여러분 궁궐을 우리가 무슨 궁이라 불러요? 대화궁인데 이 궁궐에 여러분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벼락이 맞은 거야. 벼락이 맞아가지고 막 불다니까 인종이 황당하지. 왜냐? 아니 묘청이 보기에는 서경이 명당이라 여기다 이제 궁궐을 지으면 뭐 잘 된다고 했는데 이사도 가기 전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묘청이 가서 전하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한 번은 불나면 좋은 징조니까 가자고 해서 그냥 가기로 해서 두 번째 궁궐을 졌는데 또 벼락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인종이 묘청 불러서 야 명당이라며 어떻게 두 번째 불이 나니 했더니 묘청이 더블 럭키, 두 번 맞았으니까 더 좋아질 거래. 그래서 인종이 참고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여러분 세 번째 졌을 때 어떻게 돼요? 또 벼락을 맞아요 여러분. 아니 봐봐요 여러분, 내가 과학은 잘 수학은 모르겠는데 아니 한 장소에 벼락을 세 번 연속 맞을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 맞으니까 이때 이제 김부식이 전하 묘청은 뻥쟁입니다. 아니 명당이라면서 어떻게 짓는, 그것도 그냥 궁궐이 아니라 왕의 침실에 세 번이나 벼락을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종이 딱 얘기를 해요. 묘청아 미안하다 안 갈래 했더니 여러분 묘청이 삐져서 여러분 바로 안 올 거야. 어떻게 해요?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김부식에게 진압당합니다. 그러면 이거야. 문벌기족 개경파를 견제하려고 했던 서경파 묘청이 천도가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를 묘청의 난 내지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모르겠어요. 역사는 과정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성공을 했었으면 어떻게 여러분 약간
약간 북진도 하고 역사가 좀 바뀔 수가 있었을 텐데, 여하튼 여러분 또 한 번 문벌귀족이 묘청과 서경파를 진압하면서 또 누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문벌귀족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135년에 묘청의 무슨 천도운동, 서경 천도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그러면 잠깐, 혹시 여러분 내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고 아시죠? 그러면 요 신채호 선생이 옛날에 뭐라고 썼느냐, 우리 역사 천년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 1000년 내 사건은 뭐냐, 묘청의 사건이래요. 그러면서 단재 신채호가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보수주의자, 사대주의자 김부식이 지고 묘청이 이겼으면 서경으로 천도에서 우리가 북진해가지고 만주도 먹고, 여진도 정복하고, 우리 민족이 진취적이 돼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여러분 신채호 선생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역사 사건은 뭐라고요? 묘청의 무슨 천도운동, 서경 천도운동이에요. 이런 식이야. 왜 그러냐면요, 자 심화학습 해볼게요. 여러분 김부식이 문벌귀족이죠. 문벌귀족은 여러분 돈 많죠. 무술보다는 문학 같은 걸 좋아하겠죠. 특히 여러분 김부식이 무슨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사대주의에 빠져서 유학을 엄청 좋아했다 이거야. 그럼 신채호가 보기에는 유학은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문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채호가 보기에는 이런 고려 김부식 때 유학을 좋아하는 사상이 조선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너무 문 약해져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제시대가 된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여러분 누구를 높게 더 평가한 거예요? 묘청. 예를 들면 여러분 묘청은 유학보다는 뭐를 좋아해요? 풍수지리와 우리의 여러분 전통 사상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채호 선생 입장에서는 일제시대 우리가 당한 게 혹시라도 김부식 때부터 너무 유학 쪽으로 당한 게 아니냐라는 반발심에서 아마 묘청을 더 크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재 신채호가 나오면 누가 딱 떠오르면 돼요? 묘청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럼 묘청 하면은 무슨 천도운동? 서경 천도운동. 자, 그럼 여러분, 자, 역사를 재밌게 해줄게요. 크게 봅시다. 자,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1126년에, 외우지 마, 연도는요, 이자겸의 난이 났죠. 이거 일어난 이유가 뭐야? 무조건 외우지 말고. 너무 문벌귀족인 이자겸이 힘이 세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자겸이 제거됐는데 여러분 또 누가 등장해요? 문벌귀족인 무슨 시기? 김부식이 등장했죠. 그래서 김부식이 사대주의하고 보수하니까 1135년에 야 부식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고려 계승했다. 북진하자. 그러기 위해서 서경으로 가자. 여러분 묘청의 무슨 천도운동, 서경 천도운동도 왜 벌어진 거야? 한마디로 너무 여러분 무슨 귀족들이, 문벌귀족이 힘이 세고 보수적이라 사회가 안 좋아지니까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 나오면 다 문벌귀족 사회가 너무나 힘이 세고 보수적이라 그 반발로 세거지 사건이 벌어졌구나.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여러분? 바로 제일 재밌어요. 1170년. 여러분 드디어 이제 문벌귀족이 끝나는 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무슨 귀족이에요? 문벌귀족이죠. 얘네 특징이 뭐랬어? 왕보다 힘이 세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슨 적이에요? 보수적이죠. 그리고 문벌귀족 여러분 무슨 정책 포기했어요? 북진 포기했죠. 그냥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무슨 나라한테, 금나라한테 그냥 여러분 고개 숙여버렸죠. 그냥 여러분 무슨 주의해요? 사대주의 하죠.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문벌귀족 때는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죠. 왜? 아예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신들, 장군들은 뭐야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거죠. 게다가 문벌귀족이요,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장악하니까 무신은 뭐냐? 경호원 쓰거나 심부름 하거나 여러분 노비 취급을 당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게다가 여러분 내가 야산을 얇게 해줄게요. 이거 재밌어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그 고려 의종이라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벌귀족을 데리고 소풍을 가요. 외우지 마세요.
보현원이란 여러분 절에 가서 소풍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벌귀족이랑 여러분 막 궁녀들이랑 수많은 이제 뭐 그 당시 기생들 불러서 막 놀고 있는데, 이 무신들은요 여기 쳐다보지도 못하고 빙 둘러싸가지고 경호를 서요. 그러면은 봐봐, 같은 여러분 관리인데 문벌귀족은 막 술 먹고 놀고 장군들은 비 맞고 멍하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이제 그 술 먹은, 자 30대 술 먹은 여러분 문벌귀족이 술이 취해서 60 먹은 할아버지 탁 장군을 부르더니, 야 너 60이야? 나 30이야. 기분 나빠? 나 문벌귀족이래.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미. 그런데 이 젊은 문벌귀족이 60 먹은 사람한테 지금으로 치면 태권도, 내가 알기로는 이 당시는 수박이라는 권법이 있었나 봐. 권법을 하재요. 그럼 여러분, 아니 지금 60이랑 틀려요. 이 당시 60이면 지금 80, 90 먹은 할아버지야. 그럼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싸웠는데 장군이 졌어요. 졌더니 이 문벌귀족이 막 장군 막 따기 때리고 막 희롱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있던 막 수십 명의 문벌귀족이 깔깔깔 웃는 거야. 벌써 듣기만 해도 열받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장군들이 화가 나겠죠. 갑자기 막 칼을 꺼내서 이놈들 하고 여러분 닥치는 대로 문벌귀족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170년 결국 여러분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벌귀족을 많이 제거했다. 여러분 요거 외울게요. 요걸 우리가 무슨 정변이라 불러요. 무신정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무신정변으로 이제 누가 몰락합니까? 쉽죠. 무신들이 여러분 싹 제거한 게 지금 무슨 귀족이에요? 문벌귀족이 제거되고, 이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야? 무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스토리가 맞죠. 그러니까 역사할 때 좋은 게, 뭐는 뭐 딱딱 이렇게 외우면 좋긴 좋은데 금방 까먹어. 또 역사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의외로 조금만 생각만 달리하면 되게 재밌어지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흐름대로 가는구나. 왜? 사람 얘기니까 여러분 사람이 흐름대로 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알려줄게요. 자, 해보자. 자,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무슨 귀족을 배웠어요? 문벌귀족을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문벌귀족이 왕보다 힘이 세니까 문벌귀족 사회의 무슨 순이 벌어졌어요? 모순이 벌어졌죠. 첫 번째 볼게요. 1126년에 문벌귀족인 이자겸이 너무 세서 왕을 죽이려고 했다. 자, 무슨 겸의 난? 이자겸의 난. 그런데 이자겸 제거했지만 여러분 또 다른 문벌귀족 누가 등장해요? 김부식이 등장해서 또 보수주의, 사대주의 하니까 누가 삐져요? 묘한 청년, 심청이의 오빠. 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묘청에 무슨 천도운동, 서경천도운동이 있었지만 실패하죠. 참고로 요 묘청을 가장 높게 평가한 분이 독립운동가이자 어떻게 해요? 역사가이신 단재 무슨 최호? 신채호 선생. 우리 역사 일천내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결국 문벌귀족이 너무너무 여러분 까불다가 여러분 무슨 정변이 벌어져요? 무신정변이 벌어져 이제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배웠죠? 고려 100년 동안 지배층은 무슨 족이었어요? 호족이었죠. 근데 호족 중에 잘 나가는 일부는 서울에 올라와서 무슨 귀족이 돼요? 문벌귀족이 되고, 또 하나 여러분 호족이라고 다 똑같진 않죠. 자, 어떤 호족은 재산이 몇천억, 군사가 2만이야. 근데 어떤 호족은 군사가 100명, 재산은 300억. 아니 부자지. 엄청 부자지만 여러분 몇천억 호족이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호족 중에 정말 부자 호족들은 서울에 가서 문벌귀족이 되고요. 호족 중에 조금 어떤 호족은 머리를 굴려요. 나도 부자지만 서울에 가봐야 큰 부자가 안 되니까 그냥 남아서 내 지역에서 땅땅거리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호족 중에 지방에 남아있는 호족을 우리가 나중에 무슨 리라 불러요? 향리. 무슨 리? 향리. 됐어요. 그럼 봐봐 여러분. 그러면 100년 동안은 이제 누가 지배했어요? 호족이 지배했죠. 100년은 누가 지배했어요? 문벌귀족이 지배했죠. 그럼 이제 문벌귀족 제거한 게 여러분 누구예요 지금? 무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100년 동안 이제 또 누가 지배하는 거야? 무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고려가 고맙게도 딱딱 좀 아기가 맞죠. 이렇게 지배층이 100년마다 호족이었다가 무슨 귀족?
문벌기족이었다가 무슨 신? 무신으로 딱딱 맞는 거예요. 자,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뭐를 하느냐? 좀 디테일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주 잘 나와요. 뭘 해드릴 거냐? 여러분, 왕건이 나라 세우자마자 자기 부하들에게 야, 고생했다 하고 준 땅이 있죠. 우리가 그 땅을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자, 역할을 잘했구나. 내가 니네들에게 땅을 주마. 왕건이 부하들에게 준 땅을 10번. 무슨 전? 역분전? 역분전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역분전은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공을 세운 무슨 신? 공신에게 주고, 요거는 약간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농공, 행상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러면 농공 행상이 뭐야? 공을 농해서 공. 그 사람의 업적을 논해서 업적이 크면 토지를 더 준 거죠. 일종의 여러분, 이 역분전은,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보너스와 되게 비슷해요. 근데 봐봐. 여러분, 이제 뒤로 갈수록 고려도 관리가 많이 늘어나죠. 왜냐? 왕건 다다음에 무슨 종이에요? 광종. 광종 무슨 제 시작했어요? 과거제 시작했으니까 공무원이 늘겠죠. 그러면 체계적인 월급 제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 여러분, 나중에 요 역분전을 좀 이따가 고쳐서 이름을 뭐라 바꾸느냐? 이거 꼭 나와요. 전식과라는 토지제도. 야, 한마디로 이거예요. 토지제도가 뭐냐? 신하들에게 월급 주는 거야, 토지로. 토지에서 나오는 쌀로. 자, 그러면 해볼게요. 아, 고려는 맨 처음에 왕건이 만든 신하들에게 줬던 무슨 전? 역분전을 고쳐서 이 역분전이 바뀐 게, 자, 한 방에 얘기해 줄게요. 바로 역분전이 고쳐진 게 무슨 과예요? 전시과인데 해보자. 여러분, 왜 전시과냐? 전시과는 월급이 2개예요. 해보자. 관리들에게 전지를 줘요. 전지가 뭐냐? 토지인데 어떤 토지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주는 게 전지예요. 그런데 시지도 준대요. 시지는 뭐냐? 산인데 여러분, 산에 뭐가 많아요? 이렇게 나무가 많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밥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로 이렇게 불을 피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감을 무슨 감이라 불러요? 땔감이라 부르죠. 해볼게요. 그러면 전지는 곡식을 내가 가서 가져올 수 있는, 농부한테 가서 야, 나 관리인데 너 수확 10가마 있으면 1가마 내놔. 이렇게 전지는 토지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유식하게 걷다. 나라 대신에 내가 세금을 걷어서 쓸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곡식에 대한 수조권을 준 거고, 시지는 뭐야? 농민들이 땔감을 많이 하면은 또 그걸 가져가서 10분의 1을 가줄 수 있는 그 권리가 시지라 그래요. 그러면 전시과는 뭐냐? 전지와 무슨 지? 시지를 주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어렵죠? 안 어려운데 겁나 많이 나와요. 10몇 번 나왔어. 수능 6월, 9월 모평에 전시과 매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외울게 지금이요. 그래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자, 질문 해볼게. 고려시대 왕건이 부하들에게 고생했다고 땅을 줬다. 무슨 전? 역분전. 이거 외우면 되고, 또 하나 하는 김에 해보자. 왕건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냈어요. 무슨 십조? 훈요? 십조. 또 하나, 역분전 고쳐서 무슨 과가 됐어요? 전시과. 무슨 과? 전시과. 그러면 전시과는 왜 전시과예요? 전지와 무슨 지? 시지를 같이 준다. 됐고, 여러분. 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이 문벌귀족이 왜 몰락했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문벌귀족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문벌귀족이 관직으로 얘기하면요, 고려시대 관직이 9급이 아니라 18급인가 20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5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만 무슨 귀족이에요? 문벌귀족인데 요게 나오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문벌귀족 애들 되게 머리 좋죠. 문벌귀족이 뭘 하느냐? 야, 우리가 왕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가 이상한 법을 만들자. 무슨 법이냐? 해볼게요, 여러분. 2가지 외울게요. 바로 음서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 음서제가 뭐냐? 해볼게요. 할아버지나 누가, 아버지가 무슨 귀족이면, 문벌귀족이면 그 자식이나 그 손자나 사위까지, 자, 뭐를,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 높은 관리까지 될 수 있는 게 무슨 죄야? 음서죄예요. 아니 여러분, 좀만 생각해 봐요. 한국식으로 해보자.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드는 거야. 한국에도 음서죄가 있어. 차관급 이상이야.
그럼 아빠가 예를 들면 차관급 이상이면 음서제가 적용이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차관이면 나 공부 전혀 안 해도 되죠. 그냥 먹고 놀아도 되죠. 왜냐? 음서제에 의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차장감이면 그 아들이나 손자나 사위는 과거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되고 나중에 고위관리까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여러분 이거 좀 비겁해요, 안 비겁해요? 비겁하지. 그럼 여러분 누가 되게 기분 나쁘겠어요? 무신들, 다른 관리들 기분 되게 나쁘겠죠. 누구만 다 혼자 먹는 거야. 무슨 기적? 문벌기적. 그러면 이것도 기분 나쁜데 여러분 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뭐냐? 이 문벌기족은 여러분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편하게 해보자. 요 공음전에서 예를 들면은 뭐 1년에 뭐 10억이 나온다고 쳐보자. 그러면 아버지가 문벌기족인데 갑자기 이제 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빠의 공음전을요, 그 후손들이, 그 아들이 여러분 무슨 습이 돼요? 세습이 돼요. 아니, 야, 잠깐만. 그거 생각해봐. 아버지가 예를 들면 고위관리라 예를 들면 연봉 10억 말고도 보너스로 공음전이라고 또 토지를 줘. 이거야. 우리 아버지가 문벌귀족이면 교육부 장관도 해서 월급도 타지만 문벌귀족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주는 땅이 공음전인데 이 공음전은 아빠가 돌아가셔도 아들이 세습을 하는 거야. 그럼 조금만 상상해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문벌귀족이야. 그럼 여러분 나는 부와 권력이 다 있는 거죠. 권력은 뭐야? 과거 없이 관직에 오른다? 음서제, 음서제. 또 할아버지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재산이 나에게 세습이 된다. 무슨 전? 공음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문벌귀족에게 좋은 거는 다 무슨 자가 들어가요? 음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음덕이야. 그 음자가 요 음적이야. 그래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있죠. 뭐냐? 역사나 여러분 보면은 어떤 한 계층이나 한 집단이나 한 가문이 지나치게 권력이나 부를 획득한다는 거는 나머지 사람이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슨 차가 많이 결어져요? 빈부차가 많이 결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결국 사회 통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특정 계급이 독점을 하면 그 순간 너무 좋지. 너무 여러분 돈도 많고 권력이 많잖아.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여러분 반드시 평형이 되거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노나 먹어야 돼요. 혼자 먹으면 체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역사 보다 보면 여러분 좀 그런 게 보여요. 근데 그냥 암기만 하면 재미가 없고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가셔서 이런 어차피 모든 대학에도 교환 과목에 역사가 있거든. 꼭 한국사 고집할 거 없어요. 모든 역사, 뭐 서양사, 일본사 다 재밌어요. 그러면 역사를 그냥 재미로 보고 휙 훑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거를 생각을 하고 현실이랑 대입을 하고 자기가 봤던 문학작품의 주인공이나 자기 주인공이나 심지어 사극의 주인공이랑 이렇게 비교해봐서 아, 제가 왜 흥했을까? 제가 왜 망했을까? 자꾸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why?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제가? 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갈 때.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여러분 또 다른 테마 해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 KBS, 뜬금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중국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의기구가 있어요. 이거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기구. 이거 일단 외워볼게요. 전통 귀족의 합의제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게 아니야. 해보죠, 여러분. 고구려에서는요, 모든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미안해요. 그걸 우리가 무슨 회의라 불러요? 제가회의야. 그러면 제가회의는요, 왕 포함해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회의에서 여러분 의논해가지고 나라 일을 결정하는 거야. 이건 중국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통의 합의제 기구예요. 그런데 백제도 귀족들이 여러분 바위 위에 앉아서 바위 위에서 수십 명이 나라 일을 걱정하는 회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회의라 그래요? 정사함회의라 부릅니다. 무슨 회의? 정사함회의.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신라죠. 여러분 신라에 우리가 왕족, 귀족을 무슨 귀족이라 불러요? 진골 귀족이라 부르죠. 그럼 여러분 신라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 바로 진골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 무슨 회의가 있어요? 이렇게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적이 있죠. 처음 배우는 거를 물론 지금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가 되면은 바로 요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를 여러분 계승해서 두 가지 이렇게 기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왕이 있으면 여러분 왕 밑에 따라해 볼게요. 외우지 마세요. 중서 문화성이라는 관청이 있는데요. 쉽게 해볼게요. 요거 오늘날의 여러분 뭐랄까 국회라고 보자. 국회. 요 중서 문화성은 신하들이 여러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꼭 그건 아닌데 청와대를 보자. 청와대. 그러면 이 중서 문화성은 우리 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의 당나라에서 베껴온 거예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 고려에서는 왕이 중서 문화성 앞에 야 군대 키워라 하면 중서 문화성이 예 하면 여러분 중서 문화성 밑에는 외우지 마세요. 상서성이라는 관청이 있거든요. 요게 요즘으로 여러분 따지면요 종합청사야. 그러면 자 중서 문화성 하나 있죠. 상서성 두 개 있죠. 요거 합해서 몇 성이야? 2성이에요. 그러면 요 상서성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요 상서성 밑에는 이, 호, 예, 병, 형, 공에서 부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부가 6개죠. 이성 이거를 뭐라 불러요? 육부라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요 이성 육부의 원조가 어디냐? 중국의 당나라예요. 뭐라고요? 중국의 당나라. 그러면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기구는 몇 성 몇 부예요? 2성 6부인데 알다시피 우리 거야? 중국 거야? 중국 당나라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왕 밑에 중서 문화성을 청와대라고 하자. 왕이 군대를 키워라 하면 중서 문화성이 네! 하고 군대를 키워요. 키우는데 얘가 상서성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 상서성아 왜요? 왕이 군대 키우래. 그러면 이 성이 두 개죠. 몇 성이야? 2성이야. 그러면 상서성 밑에는 몇 부가 있어요 여러분? 6부가 있어요. 요 6부가 뭐야? 이호, 예병, 형봉인데 빨리 해볼게요. 요 2부는 아담과 이부가 아니라 인사처. 사람을 능력에 따라 배치하는 게 2부. 호부는 뭐예요? 우리 집이 예를 들면 504동 뭐 909호야. 그러면 가가 호죠. 가가 호호. 집을 조사해서 세금 걷는 국세청을 호부. 예부는 뭐예요? 예의를 가리킨다. 교육부. 병부는 뭐예요? 병사. 무슨 부? 국방부. 형부는 뭐예요? 언니 남편이 아니라 형벌을 준다. 사법부. 공부는 뭐야? 스터디가 아니라 공사한다. 건설부. 그래서 여러분 외울게요.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관청이 몇 성 몇 부예요? 2성 6부가 있는데 중요한 거. 고려 거야? 중국 거야? 중국 무슨 나라? 당나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여러분 고려가 중국계 엄청 많은데 이 두 군데 일단 제목을 외워볼게요. 고려시대 관청 중에 일단 외워줄게요. 도병마사라는 관청이 있고요. 그 옆에 무슨 도감, 식목 도감이란 관청이 있어요. 이걸 왜 쓰느냐? 고려시대 대다수 관청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 세 번 해볼게요. 도병마사. 무슨 마사? 도병마사. 도병마사와 무슨 도감은? 식목도감은 뭐 계승한 거야? 화백회의, 제가회의, 정삼회의를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도병마사 무슨 도감? 식목도감은 바로 뭐냐? 바로 화백회의, 정삼회의를 계승한 우리 전통의 여러분 무슨 제 기구가 되는 거야? 합의제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만 집중하세요. 거의 다 끝날 시간 됐죠? 자, 볼게요. 자, 좀만 참아요. 이게 인강으로 찍으니까 좀 빡세긴 하죠. 네, 좀 학생들이 있어야 좀 이렇게 뭐 장난도 치고 하는데 나 혼자 하니까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카메라 보고 하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합시다. 그래도 좀만 버텨요. 이제 이것만 이겨내면 또 볼 날이 있을 겁니다. 도병마사는 병사와 말을 다르죠. 국방 문제를 귀족들이 의논하는 합의제 기구야. 외울 것도 없죠. 도병마사. 병사와 말해가는 걸 관리한다. 그러면 병사와 말이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식목도감. 요거는 뭐냐?
여러분, 지금은 그냥 그렇지만 옛날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 4개가 있죠. 무슨 상제? 관혼, 상제가 있었죠. 그럼 해보자. 왕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장례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악공도 불러야 되겠죠. 사람도 불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왕이 결혼식 할 때 누구를 부를까? 얼마나 부를까? 음식을 뭐 요리사 누구 부를까? 백종원, 만종원, 천종원 부를까? 이렇게 여러분, 자, 나라의 중요한 행사에 예식을 합의하는 게 무슨 도감? 식목도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카메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조금 불편한 게 있고 어색한 게 있더라도 좀만 좀 버티고 최대한 선생님이 이렇게 알기 쉽게 해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